오늘은 매매할 때 가장 기본적인 차트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시고,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습니다. 변동이 클 때는 반대로 터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이 투자라는 거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 오늘 교육 영상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차트 읽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추세와 추세선, 두 번째는 지지와 저항, 세 번째는 매물대와 거래량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매매 스타일이 이제 단타 스캘핑 위주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추세입니다. 추세 매매, 역추세 매매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추세는 이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가 있고 이제 박스권 형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추세를 거스르지 말라고 강조를 하는데, 시장의 흐름 즉 추세를 파악하면은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효율적인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려도 이제 침착한 대응이 가능하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오히려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죠. 손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추세를 파악해 손절할 일을 없도록 하는 것도 매매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절이라는 게 로봇처럼 아무 자리에서 막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차트를 보면 상승인지 하락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제 추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이제 객관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 추세는 차트가 새로운 고점을 찍고 높은 저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차트는 상승만 하지 않죠. 강한 상승 뒤에는 또 조정이 나옵니다. 이때 지난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전고점을 돌파한 후 횡보하는 구간에서 전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 조정 때 전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파동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었죠.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차트가 움직이기 전에 조금 이 상황을 좀 지켜보시고, 이제 여기에서 바닥을 안 깨고 이제 차트가 올라오죠. 그럼 이제 지금 추세가 변동이 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 바로 또 들어가신다기보다는 조금 지켜보시고, 자, 지금 이제 차트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제 상승 추세, 바닥을 이제 여기서 한번 길게 장대 양봉을 올린 다음에 이제 바닥을 안 깨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가 저점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패턴의 그림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상승 추세의 차트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저점을 깨지 않는 이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추세 안에서는 수익이 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락 추세인 차트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고점이 찍은 부분에서 내려갔다가 반등 주고 내려갔다가 반등 주는데, 이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트가 한 방에 꼽히지 않는 이상은 이 추세가 단기 하락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것도 제가 또 차트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만큼 나오고 또 장대 양봉을 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쭉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쭉 빠지고 다시 아까 위로 친다면 이제 상승 추세를 그대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차트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죠, 여러분들? 고점에서 서서히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서히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 추세가 거의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차트가 하락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추세 매매라는 거는 아무래도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이 제일 확률적으로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선물 거래는 적은 비용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점에서 단타를 치시기가 정말 유리하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상승 추세와 이제 하락 추세를 이야기를 드렸으니 추세선을 이제 긋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최소 두 개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여 그리는 것이 상승 추세고, 두 개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그리는 것이 하락 추세선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이 추세선을 직접적으로 이제 차트에 그려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추세선을 그릴 때 주의할 점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너무 최근에 생긴 고점, 저점의 추세선을 그리는 것과, 두 번째, 너무 짧은 타임에 추세선을 그리는 것, 세 번째, 극단적인 각도 혹은 완만한 각도로 추세선을 그리는 것, 모두 신뢰성이 떨어지고 의미가 없으며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추세선은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추세선은 이제 기존의 시가와 종가가 아닌 저가와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캔들의 몸통이 아닌 꼬리에 긋는 것이 정석이고 거래량이 많을수록 추세선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추세선은 매매 활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상승 추세 이야기 설명을 드렸었죠. 그 상승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전저 이 라인 바닥을 꼬리에서 안 깨고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화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하방이 안 나왔을 때 이 안에서 이제 롱과 숏을 적절히 활용을 잘 하신다면 수익이 양방향으로 발라먹기 때문에 수익이 2배가 되겠죠. 이 하방이 이제 뚫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각종 뭐 1분, 5분, 뭐 1시간, 4시간 일봉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의 캔들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바닥 라인이 어딘지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은 추세선을 어떻게 매매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상승 추세일 때 가격이 떨어져 하단에 닿아도 지지를 받고 있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면은 다음번에도 지지를 받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서 롱 포지션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강한 매도세를 동반한 상승 추세가 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고 손절이 짧은 매매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이 라인에서 롱을 잡아대 운이 좋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매매 수익도 뭐 짧게 가져가는 게 좋겠지만 이 자리가 이탈하면은 단기 이제 하방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스탑 리밋을 걸어두는 게 굉장히 좋겠죠. 이 구간에서 이제 익절할 수 있는 찬스가 있을 때 익절하면 좋은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일자로 줄을 긋게 되면은 이 라인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도 한번 빠지긴 빠졌는데 이 하방 밑으로 나오진 않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또 단기 상승 추세가 예상이 되는데 쭉 또 올라갑니다. 차트가 올라가다가 이 바닥 라인에서 깨지니까 강력한 하방이 이렇게 동반이 되어서 쭉 빠졌죠. 그래서 이 반대 이제 하락 추세도 이제 똑같이 상승 추세랑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일 때 가격이 상승에 상단에 닿지 않아도 저항을 받고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으면서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번에도 저항을 받을 것이라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서 숏 포지션을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강한 매수세를 동반한 하락 추세가 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짧은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는 계속해서 지지를 받는 가격대를 의미를 하고 저항은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지지와 저항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받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앞서 얘기했던 추세의 경우도 반복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받을수록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구간은 매매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항 돌파, 이게 지지 이탈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 구간도 보시게 되면은 이 차트에서 여기 상단에 그었다가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이제 지지 이탈 라인 보실 수가 있겠죠. 바닥 라인이 이제 떨어지면은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 상승 추세를 뚫었는데 꼬리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내려오는 경우는 빠르게 판단을 잘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서 이제 돌파 매매를 들어갔다. 그럼 당연히 이 라인에서 손절 스탑 리밋을 걸어둬야 되고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지는 이제 이탈 시 저항이 되고 저항은 돌파 시 지지가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교지선과 교황선. 지지 구간은 그 구간의 가격대에서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지 구간이 이탈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손절 혹은 다시 그 자리에 왔을 때 본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제 투자는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지지 구간이 이탈될 경우 패닉셀, 이제 실망 매물 등이 발생하여 강한 매도세가 작용하는 자리, 즉 저항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매도세가 작용하던 자리가 돌파될 경우 더 오를 것 같다는 심리. 여러분들도 이제 불기둥 보면 들어가고 싶죠. 그런 심리가 작용하면서 강한 매수세가 발생하는 자리, 즉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지지와 저항의 되돌림을 리테스트라고 부르며 저항 구간이 강한 매수세를 동반한 돌파가 나온다면은 이 저항 구간은 지지 구간으로 바뀌게 되고 가격이 내려오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다시 강한 매도세를 동반해 이탈하게 된다면은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리테스트 구간에서 매수 또한 매매 전략 중 하나입니다. 또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죠. 이 저항 라인을 또 뚫지 못한다면은 또 단기 밑으로 이제 빠질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추세 구간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단타를 치시면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저항 라인이죠. 근데 이 저항 라인을 이제 강력하게 돌파를 하지 않으면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 저항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맞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차트가 시간이 지나서 움직이고 한 번 더 도전을 하는데 또 여기에서 또 저항 라인에서 약간의 돌파가 나오고 쭉 빠지는 그림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래량과 매물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추세, 지지, 저항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매물대와 거래량의 개념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매수와 매도 가격이 이제 싸우는 자리인데 바로 이 매물대가 지지와 저항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물대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상승 후에 이렇게 캔들이 모이는 구간 보이시죠? 이 캔들이 뭉쳐있는 구간은 상승과 하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누군가는 매도를 하면서 만나기 때문인데 이런 매물대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합니다. 차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반등 이후에 약간의 우상향을 그리면서 약 조정을 주고 또 반등을 주고 또 조정을 주고 반등을 주고 계속 이 패턴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게 또 바닥은 또 안 깨면서 갑니다. 지속적으로 이 차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추가로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심리는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사야겠다. 혹은 지지를 받고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 상승을 하고 다시 횡보를 하면서 매물대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횡보하는 구간, 이제 매물대가 생기는 구간, 그리고 또 돌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상승 추세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를 보실 때 지나간 자리의 차트를 보실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분봉마다 이제 차트를 확인하셔가지고 아 이때는 이렇게 움직였구나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눈으로만 보기보다는 메모장을 꺼내서 한번 메모를 작성을 하시고 지나간 차트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투자라는 것 자체가 돈을 투여해서 계속 돈을 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타 스캐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거래량도 함께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제 거래량이란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된 수량을 의미하는데 이 거래량은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려면 무조건 거래량을 동반을 해야 되고 거래량이 많다는 의미는 이제 투자자들이 그 종목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고 가격 변화에 엄청난 신뢰도가 나타납니다. 거래량이 없이 상승을 하거나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거 좀 수상하다라고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도 많이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것을 의미가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초록색이 이제 거래량 이제 매수가 들어온 이제 거래량 볼륨인데 이 거래량 이제 매수 볼륨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추격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봉 매물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거래량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지지 저항과 이런 상승 추세, 하락 추세를 거래량과 여러분들께서 아까 이제 추세선을 긋는 자리에서 확인을 충분히 하시면서 박스권을 그려서 매매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드린 이 차트 굉장히 매매하는 기본적인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복습 그리고 뭐 실전으로 매매를 하시든 이제 속으로 모의 투자를 하시든 직접적으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차트를 읽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실전 매매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패턴 매매 방법으로 10개월 만에 5천만 원으로 이제 30억이라는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오늘 영상에서도 잘 따라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패턴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쌍바닥 패턴, 두 번째는 수렴 패턴, 세 번째는 쐐기형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쌍고점과 쌍바닥을 보실 수가 있죠. 쌍봉 패턴은 눈에 띄는 고점, 저점이 이제 2번 형성되는 패턴이고 차트에서 이제 쉽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낚이기 쉽고 때문에 차트의 방향을 예측해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추세입니다. 추세. 해당 차트의 경우는 쌍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만약 하락을 예상하고 숏포지션 진입했는데 차트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을 했다면 큰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스탑 리밋을 활용을 하셔야 되고 미리 운 좋게 하락분을 다 먹으면 좋겠지만 수익을 내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이야기죠. 쌍봉 패턴은 넥라인을 돌파 이탈한 경우는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숏으로 이제 추격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요 라인에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쌍봉을 이렇게 찍었는데 이 넥라인을 여기 이제 긋습니다. 이 넥라인 이 구간을 벗어났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이제 추격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쭉쭉 빠지게 되죠. 그럼 요 또 하락분을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쌍바닥 패턴이죠. 쌍바닥 패턴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음봉이 이렇게 길게 쭉 나오게 됩니다. 길게 쭉 나오게 되고 반등을 줬다가 다시 이 라인까지 쭉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쌍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쌍바닥 형성이 되고 이 바닥을 또 깨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또 올라가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바닥을 깨지 않는다면은 약간의 올라갈 때 이제 추격롱을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 바닥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수렴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수렴 패턴이라 하면은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차트가 이제 삼각형 모양을 이제 그리는데, 대칭 삼각 수렴과 상승형 삼각 수렴, 하락형 삼각 수렴이 있는데, 대칭 삼각 수렴 패턴의 경우는 이제 두 추세선이 대칭적으로 모이면서 상방 하방 어느 방향으로 추세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수렴이 깨지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이제 추세를 파악하고 빠르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승 돌파 시 이제 또 롱 포지션 진입을 하는데, 손절 라인은 하단의 지지 라인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반대로 하방 이탈 시 이제 숏 포지션 진입하는데, 손절 라인은 상단의 저항 라인을 기준으로 잡아줍니다. 오늘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자료가 다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상승형 삼각 수렴이란 이제 위쪽 라인은 일정한데 아래 라인이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으로, 보통 패턴이 이제 끝난 후 상승 추세가 이제 처지는 경우가 많고, 저항 라인을 돌파할 경우 롱 포지션을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항 라인을 뚫어주고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올 때 포지션을 진입하고, 손절 라인은 하단의 지지 라인을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차트를 통해 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해당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상승형 삼각 수렴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인데, 여기도 이제 바닥을 깨고 약 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 장대 양봉이 터지게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또 돌파가 뚫었는데, 저항 라인을 뚫으면서 이 바닥은 계속 또 내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상승의 이제 삼각 수렴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렴 패턴을 여러분들께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분마다 이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분, 5분, 뭐 1시간, 15분, 30분, 4시간 여러분들이 계속 이 차트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제 매매를 할 때 계속 1분, 5분, 15, 30, 1시간, 4시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이유가 단타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락형 삼각 수렴인데, 반대로 이제 아래 지지 라인은 이제 그대로 오면서 윗 라인 고점이 낮아지는 패턴으로, 보통 패턴이 끝난 후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지지 라인이 깨질 경우 숏 포지션으로 이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지지 라인을 이탈하여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 나올 때 포지션을 진입하고, 손절 라인은 상단의 저항 라인으로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점을 찍었습니다. 또 두 번째 고점이 여기죠. 그리고 바닥 라인을 또 한번 또 이제 체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 고점을 뚫고 이제 내려오는 추세에서 내가 이제 바닥 지지 라인을 체크를 하고 또 고점 라인을 체크를 했을 때 수렴 안에서 차트가 계속 왔다 갔다 거리게 되는데, 보통 요럴 때 제가 매매를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게, 올라오면 숏을 치면 좋다. 그래서 제가 올숏이라고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추세에서 반등을 줬다. 그럼 또 숏 치고, 빠질 때 또 올라올 때 또 숏 치고, 계속 차트 이렇게 그립니다. 요럴 때는 이제 위아래 둘 다 발라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방향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올라오면 숏 치고, 또 올라오면 또 숏 치고, 계속 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립니다. 라인을 또 이제 또 깨는 구간이 있어요. 이때 또 요렇게 깨는 구간에서는 이제 기술적 또 반등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또 한번 치고 빠지는 형태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형 삼각 패턴과 하락형 삼각 패턴은 이제 오르고 내릴 확률이 대칭 삼각 수렴 패턴에 비해 높지만, 힙소 같은 움직임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힙소는 변동성이 큰 장에서 종종 일어나고, 목적은 이제 개미털기인데 마냥 힙소라고 생각하고 버티면 안 됩니다. 꼭 손절 라인을 잡고 기다렸다가 포지션을 다시 진입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야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고 수익이 줄더라도 내 시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쐐기형 패턴입니다. 상승 쐐기와 이제 하락 쐐기가 있는데, 상승형 이제 쐐기 패턴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으로, 추세선을 강한 거래량을 이제 동반하면 이제 이탈해주면은 완성되는 패턴입니다. 차트에서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손익비도 좋은 패턴입니다. 상승형 쐐기 패턴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이 하방으로 이탈해줄 경우 추격숏 포지션을 잡고, 손절 라인의 경우 상방 추세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하락형 이제 쐐기 패턴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으로 추세선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해주면 완성되는 패턴입니다. 이제 하락형 쐐기 패턴은 추세선이 상방을 돌파해줄 경우 추격 롱 포지션을 잡고, 손절 라인은 하방 추세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도 이제 바닥 라인은 깨지 않는데, 그리고 또 고점 라인은 또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쐐기형 패턴 중에서 이제 상승 쐐기 패턴인데, 여기도 이제 고점을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약간 빠지고 바닥 라인도 지지를 해주다가 이 패턴 안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힘이 잃어버리니까 밑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패턴도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차트가 이제 하락형 쐐기 패턴인데,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패턴으로 이제 추세선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돌파해주면 완성되는 패턴입니다. 이제 하락형 쐐기 패턴은 추세선이 상방에 돌파해줄 경우 추격 롱 포지션 잡고 손절 라인은 하방 추세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 깨지 않고 이 상방 추세선을 뚫으니까 여기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 차트 패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영상이 도움되셔가지고 실전 매매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띠입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큰 손실이 나는 경험을 하죠. 저도 여름에 6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억 정도를 선물 거래를 하다가 손절을 한 적이 있고 큰 손실을 봤는데, 오늘은 손실금을 다시 복구하는 과정과 생각, 복구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했던 매매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매매법은 역추세 매매법과 돌파 매매법이 있는데, 최근 코인 시장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상승 추세에 쓰기 좋은 돌파 매매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코인 시장은 호재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특히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에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때도 있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ETF 승인 찌라시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가짜라는 게 밝혀지면서 올랐던 게 그대로 하락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올라갔을 때 익절 한번 하고 다시 이제 숏을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코인 시장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장이고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손실을 입고 강제로 졸업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역사적인 순간들을 모두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는데요. 이렇게 투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물론 매매를 하다가 100% 돈을 계속 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억이라는 돈을 벌었을 때 최고 수익이 10억이지 내가 10억을 번 게 아니죠. 시장 향상도 저는 반틈은 내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준을 나눴을 때 돈을 벌면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앞을 보고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매매를 하다가 당연히 큰 손실을 잃을 때도 있는데, 저는 다시 그때 이제 쉬다가 매매를 해서 천천히 다시 복구하는 스타일이어서, 분명히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제 분노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분노를 케어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무조건 돈을 다 잃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손절 이후에는 이제 1, 2주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아예 차트도 안 봅니다. 매매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내가 매매에서 잃었던 거에 대해서 왜 매매를 내가 잃게 되었는지, 원칙을 어떤 걸 안 지켰는지 한번 복기를 하면서 다시 마음을 좀 다잡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빙이 말도 안 되게 왔다 갔다 거릴 때도 있고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탈할 때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손절 같은 경우도 이 박스권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다려보자 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기다림이 더 깊은 하락이 와서 이번에 과감하게 잘라냈었죠. 저는 보통 역추세 매매와 돌파 매매를 선호하는데, 역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에서 많이 이용하고, 지금과 같은 상승 추세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돌파 매매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는 시장에 모멘텀이 있으면은 방향성이 명확하게 그려질 때가 있는데, 저항선을 뚫고 추세가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할 때 이 바닥 라인이 일단 어딘지 체크를 하게 되죠. 바닥 라인과 직전의 고점 라인이 어딘지 보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구간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 구간에서 한번 뚫고 갈 때 단기적으로 이렇게 또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슈팅이 35,300불에서 한 800불, 한 500불 정도 슈팅이 나오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치고 빠지기를 정말 잘하셔야지 또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 라인에서 갑자기 치고 올라간다 그럴 때 돌파 슈팅 이제 따라가서 이제 매매를 이제 매수를 해서 단기간에 팔고 다시 눌림 구간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차트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1시간 봉 위주도 많이 보고, 단타 같은 경우는 이제 15분 봉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구간도 이제 37,400불인데 여기 전고 라인에서 여기서 또 많이 위아래 차트가 비비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돌파 매매를 통해서 추격 매수를 해서 수익을 굉장히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돌파 매매를 하시
하실 때는 계속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타로 치고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돌파란 차트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위쪽으로는 저항 라인, 아래쪽으로는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라인을 툭툭 건드면서 돌파를 시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위아래 한 방향으로 돌파하다가 발생하면서 이제 추세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이런 추세를 따라 매매하는 방법을 바로 돌파 매매라 하고요. 상승 추세의 경우 돌파 후 눌림, 다시 돌파 후 눌림을 반복하는데 계속 들고 있는 것이 아닌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면서 눌림 구간에서 모두 받아먹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 라인이 이제 전고 직전 라인이 이제 37,400불 여기 라인에서 여기서 빠졌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빠지면서 여기 라인에서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돌파하고 쭉 내려왔다 이렇게 눌림 구간이 또 생기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또 롱으로 들어가서 또 올라가면 팔고 계속 이런 전략으로 하셔야지 상승장에서 돈을 많이 버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5천만 원으로 5억 버는데 10배를 불리는데 한 달밖에 안 걸렸죠. 한 종목을 계속 쭉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낮은 금액에 사서 높은 금액에 잘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짜 양봉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또 판단 방법과 이제 가짜 양봉 예시를 알려드릴 건데 가짜 양봉과 가짜 음봉에 대해서 판단하는 방법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여러 차트 패턴과 보조지표 그리고 매매 경험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매매에서 이런저런 생각과 판단을 하다가 진입 타점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평소에 차트 패턴들을 많이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앞전에 올려드렸던 그 차트 설정하는 것부터 해서 요거 또 띄워드릴 테니까 우측에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차트의 패턴을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패턴들이 실제 차트와 똑같이 구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트는 참고용으로 사용하고 제일 좋은 거는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됐을 때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삼각수렴 패턴, 쐐기 패턴 등 이런 패턴들은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냥 차트에 줄을 안 그어도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바닥이 어딘지 고점이 어딘지 직전 고점이 어딘지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저항선을 뚫으며 돌파했다고 추세가 터졌다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몇 번씩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가짜 양봉, 가짜 음봉이 터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11월 25일경에 38,400불을 찍고 요 자리까지 36,700불까지 다시 내려왔죠. 이때 자리가 5% 정도가 빠졌는데 현재 38,000불의 저항이 굉장히 세고 뚫었다 하면 지속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고 이게 완벽하게 올라가려면 4만 불에 안착을 해야지 이제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있게 돌파하는지 판단을 해야 하고 판단 근거로는 거래량이 얼마나 붙는지 캔들이 얼마나 힘있게 채워진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지션 진입 이후의 로스, 익절 범위 이렇게 돌파로 판단해서 매매에 들어갔을 경우 가격이 상승을 계속 이어가거나 저항 라인을 한번 리테스트한 후 다시 상승을 이어나가는 경우에는 수익이 나겠지만 가격이 저항선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스탑 로스를 걸어둬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스탑 로스 혹은 손절 라인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 라인에 보시게 되면은 고점이 38,400불입니다. 여기 구간 거의 근접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숏을 잡고 싶다 그러면은 직전 고점이 38,400불이니까 지금 자리에서 일단 숏을 진입을 하고 스탑 로스 라인을 여기 직전 고점 라인에 조금 더 올려서 걸어둡니다. 그래서 450이면은 한 650이나 550선에 걸어두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숏을 잡고 이제 스탑 로스를 그렇게 걸어두는 편이고 롱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밑에 바닥 라인이 어딘지 체크를 해서 그 부근에서 더 내려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려가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박스권인 자리는 현재 고점과 저점이 어딘지 파악을 해서 거기 안에서 롱숏을 계속 드시면은 수익이 나실 수가 있는데 그 범위가 갑자기 급격하게 돌파가 추세가 전환이 돼서 올라간다. 그런 경우 이제 스탑 로스를 안 하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손실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로스가 나지 않고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을 낼 때는 익절 나가는 범위를 잡는 방법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래쪽 바닥에서 만약에 이 구간에서 롱을 잡았다. 근데 38,000불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미끄러지고 있다. 그러면은 35,600불이든 잡았을 때 38,000불에서 미끄러지면은 근처 라인에서 저는 이제 익절을 걸어둡니다. 왜냐면은 차트라는 게 이 추세가 변하지 않으면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또 내려왔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사고팔고를 잘 하셔야지 수익이 극대화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리플을 정말 많이 사잖아요. 사람들이 리플을 사두고 그냥 올라가기만 계속 기다리고 올라가도 안 파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기회비용을 다 놓치게 되는 거겠죠. 애매한 상황의 경우 손절 로스컷을 내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면은 요즘 같은 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나만의 기준으로 이제 박스권을 그려두고 거기보다 좀 더 내려왔을 때 물을 조금 더 탄다든가 아니면은 요즘은 되게 추세가 빠지면 또 올라오는 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반대로 터지게 되면은 손실이 크게 나는데 대신에 그 터지는 라인은 내가 완벽하게 과감하게 손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실제 이렇게 차트를 적용을 해볼 건데 해당 차트는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저항선을 몇 차례 두드리고 있는 그런 차트죠. 현재 보시게 되면 38K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현재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항 라인이 거의 38K를 뚫기 전에는 38이었는데 현재는 조금 더 올라와서 38,450불이 현재 저항 라인을 보실 수가 있고 현재 지지 라인 같은 경우는 요 구간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네요. 35,500불 요 라인 보실 수가 있고 요거는 좀 더 하락이 가속도가 붙어서 빠졌던 거라서 지금 현재 그래서 박스권이 형성된 게 35,500불과 38,450불 약 이제 3,000불의 갭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박스권 안에서 올라갔을 때 익절하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사고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롱을 잡고 여기서 이제 다시 숏을 잡고 이렇게 반복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차트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ETF 관련 이제 기대감도 현재 굉장히 많고 현재 그래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엄청나게 고래들이 좀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차트가 지속적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가격이 어느 정도 잘 유지를 해주면서 거래량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방법으로 지금 또 이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또 롱을 잡고 38 부근에서 한번 익절하고 또 여기서 스탑 로스를 걸어두고 또 숏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나간 차트에도 다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든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자발트가 아닌 이상 시총이 있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지가 않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그 안에서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위아래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트 교육을 통해서 계속 눈으로 익히셔야지 매매를 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앞선 차트의 교육도 제가 많이 했었는데 실제 적용하는 것을 보니 좀 어떠신가요?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신가요? 여기까지가 이제 숙지가 되셨다면은 제가 애용하는 이제 돌파 매매법을 완벽히 이해를 하신 겁니다. 비트코인 시장이라는 게 예측하기 어렵고 예상치 못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시장이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린 매매법은 비교적 안정적인 승률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큰 손실을 겪거나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직접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매할 때 도움이 되는 보조 지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매매법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굉장한 지표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보조 지표는 RSI랑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인데 첫 번째는 이제 RSI라는 지표입니다. 이제 이 RSI 지표가 뭐냐면은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불리며 일정 기간 동안 가격 상승폭과 하락폭의 크기를 비교를 통해 주가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의 상대적인 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상승한 변화량이 크면은 과매수, 하락한 변화량이 크면은 과매도로 판단하는데 시장의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며 추세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은 요 상단에 이 지표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RSI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하단에 뭔가 뛰어왔다 갔다 거리는 이 표가 보입니다. 이 안에 또 이제 숫자가 써져 있고요. 그래서 이 RSI는 이제 30과 70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30 이하다. 그러면 이제 매도량이 많아서 이제 과매도 상태고 70 이상이면은 과매수 상태로 과매도 구간에서 롱, 과매수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공략을 할 수 있는데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 지표를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용도로 사용을 하시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추세가 갑자기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바이낸스 대표가 SEC에 뭐 기소가 되었다. 그러면은 과매도가 뭐 30 이하인데도 계속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 모든 차트의 지표는 이 박스권일 때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가 이제 상승 추세를 그릴 때 이제 건전한 상승으로 판단하려면은 이제 반드시 거래량을 동반을 해야 되고 차트는 상승하지만 거래량이 약하면 점점 힘이 빠지면서 높은 확률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면서 추세가 꺾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이버전스란 가격 상승은 하지만 보조 지표는 하락, 가격은 하락하지만 보조 지표는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이버전스는 일반 하락 다이버전스, 일반 상승 다이버전스,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총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다이버전스를 활용한 매매법으로는 가격은 상승하지만 RSI가 하락하고 있다면 상승 추세가 곧 꺾여 하락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숏 포지션을 이제 공략을 할 수가 있죠. 해당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가격 고점은 상승했지만 RSI 고점은 낮아지고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쉽게 말해 역추세 전환입니다. 가격 고점이 더 높아졌는데 RSI 고점이 낮아졌다면 물량 없이 과한 상승이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대부분 빠른 하락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이버전스가 무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더 많은 더 큰 거래량을 터뜨리며 상승장 하락장입니다. 이런 장에서는 쉽게 폰을 잡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 낮은 시간대 봉이 아닌 긴 시간대의 봉을 확인해야 되고 분봉 1시간 봉, 4시간 봉 이렇게 확인하신 후에 동일하게 다이버전스가 발견될 경우에만 신중하게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입니다. RSI와 볼린저 밴드를 2개를 동시에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볼린저 밴드도 차트 지표에 들어가서 뭐 BB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한글로 볼린저 밴드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이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파란 띠가 생기게 되죠. 제가 라이브 방송을 볼 때 차트 물어보시는 분들이 파란 이 구름대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파란 구름대가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이 볼린저 밴드가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높거나 낮은 지점을 밴드로 형성해서 가격에 대한 판단과 변동성, 추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21선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이제 상단과 하단의 표준 편차를 2배수만큼 떨어뜨린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현재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캔들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닿으면은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을 했고 가격이 곧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닿으면은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을 했고 곧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 폭이 좁고 횡보하는 장이 아닌 강력한 상승 추세에서는 캔들이 상단선에 닿아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상단선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 상승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장에서 캔들이 하락에 닿아서 상승하지 않고 계속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한 경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하단선을 강하게 이탈한 경우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RSI와 볼린저 밴드를 박스권 구간에서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요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볼린저 밴드와 이제 RSI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과매도가 발생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밖으로 찢어 나왔습니다. 이때 RSI가 이제 30 이하로 떨어졌죠. 그럼 이 구간에서 이제 저는 이제 롱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띠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하단에서 잡아야 되냐? 이런 경우도 이제 앞전 이제 저점 라인이 어딘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볼린저 밴드를 찍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지속적으로 더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거나 이제 과감하게 손절 라인을 잡거나 앞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수렴 패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돈을 많이 잃어보고 경험을 해보고 이 차트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였구나. 근데 이런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갔구나. 이거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이 바닥 라인이 이 볼벤 첫 번째 이제 바닥을 뚫고 나왔을 때 당연히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 오다가 근데 상승하는 힘이 약하니까 또 하락 추세로 갔다가 볼린저 밴드 하단이 되었을 때 밑으로 또 쭉 빠졌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 전저를 한번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롱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죠. 볼벤 밖으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또 상승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볼린저 밴드와 RSI 차트 매매 기법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저한테 가장 잘 맞는 지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차트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많은 지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각종 지표들 다 여러분들께서 테스트도 해보고 또 다른 지표도 뭐가 있는지 공부도 해보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도움이 되는 지표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이 적은 이제 횡보 박스권장에서 이제 활용도가 높습니다. 상단선과 하단선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이제 수평을 그리면서 평행하고 밴드 폭이 좁을 경우 이제 박스권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횡보장에서는 이제 캔들이 상단선에 닿을 경우 매도, 하단선에 닿을 경우 매수를 하는 이제 공격을 할 수 있고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밑에 저점 라인을 체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이제 거래량을 확인을 해야 되죠. 자, 거래량 확인하는 이제 지표도 여기 지표로 클릭하셔가지고 볼륨이라고 영어로 치셔도 되고 한글로 거래량을 이제 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횡보장에서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전환도 좋은 매매 타점이고, 현재 차트가 횡보하고 있다면은 이제 곧 방향이 나온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큰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올 경우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잠시 기다렸다가 추격롱에 들어가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바로 들어간다기보다는 눌리는 구간은 옵니다. 그 눌리는 구간에 들어가셔야지 확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큰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 나올 경우 이제 하락 추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도 잠시 기다렸다가 추격 숏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또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경우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큰 거래량이 매도 물량이 쌓이면서 여기서 이제 쭉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더 빠지게 됐죠.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항상 수익이 날 때 매도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 큰 하락이 왔을 때는 또 그만큼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수익 중이든 손실이든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제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알려드린 지표를 활용을 하시되 욕심 없이 매도를 잘 하셔가지고 항상 수익을 극대화하셔서 이 바닥에서 꼭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성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채팅방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오셔가지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띠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해준 매매 방법, 오늘은 보조지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첫 번째 돌파 매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조지표와 돌파 매매에 대한 강의를 올렸는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 더 쉽고 자세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볼린저 밴드를 사용한 기본 매매법은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하는 경우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는 박스권 매매법이 있죠. 하지만 매매를 하다 보면 캔들이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며 추세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경우 상단 하단선에 도달한다고 해서 100% 가격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차트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참고용으로 할 뿐이지 100% 확신을 가지고 따라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내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그렇게 보조 지표에만 의존해서 매매를 하다 보면 큰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엘리펀트 파동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죠. 오늘은 매매 기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 꼭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뷰 지표 탭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BB를 검색해 주시면 볼린저 밴드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띠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는 상단선, 중심선, 이렇게 하단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차트가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상황에서 캔들이 하단선을 터치했을 때 매수 포지션 이후 중심선에 도달했을 때 1차 부분 매도, 상단선을 터치했을 때 전량 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 방법인데요. 차트가 횡보하는 상황에서 보통은 높은 확률로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이지만 낮은 확률로 한 번씩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 투자 경험이 적은 초보분들은 당황하게 되고 대응하지 못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이제 손절 라인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일단 매수 시나리오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돌파하는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가격이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선 안으로 들어온다. 두 번째, 추세가 형성되며 하단선을 타고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며 확장을 한다. 캔들 몸체 대부분이 밴드 밖으로 넘어가지 못한 경우는 보통 높은 확률로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포지션을 진입을 했다면 손실을 입겠죠. 캔들 몸체 절반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나가는 경우, 또 캔들을 꽉 채워주며 마감을 하는 경우 확인을 했다면 포지션에 진입을 합니다. 손절 범위와 이익 실현 범위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 손절 가격은 거래에 들어간 기준봉의 고점으로 가격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유는 반등이 나와 가격이 상승해도 손절가에 도달하지 않아 수익을 이어갈 수 있고, 만약 방향이 틀렸다면 최소한 손실로 포지션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절 기준점만 정확히 잡아둔다면 포지션 방향이 틀렸을 때 큰 손실을 방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입한 포지션 유지하다가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볼린저 밴드 내부로 들어올 때 포지션을 종료를 하게 되겠죠. 이제 포지션 진입도 했고 손절 기준도 잡았다면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겠죠. 캔들이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며 확장하기 시작했다면 큰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추세가 끝나는 지점이 어딜까요?
바로 캔들 몸체 전부가 볼린저밴드 하단 안쪽으로 들어오면 마감할 때입니다. 이 지점에서 안전하게 포지션을 종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꼭 첫 번째 이탈 캔들에서 진입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캔들이 볼린저밴드를 이탈하며 추세가 형성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확장 캔들에서는 손익비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정리를 드리자면은 차트가 횡보하는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가격이 움직이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몸체 절반 이상이 이탈하는 캔들을 발견할 경우 포지션 진입, 손절 기준은 해당 캔들의 저점으로 설정을 해주고 상황을 지켜보다가 캔들이 다시 상단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 상승 추세가 끝났다고 판단하며 포지션을 종료합니다. 이 매매법은 매력적인 부분은 성공할 경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절 범위는 짧지만 손익비는 좋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매매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천하고 싶은 보조지표 매매 방법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고 평일 밤 10시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실전 매매를 통해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수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원효띠 매매법을 또 요청을 한번 해주셔가지고 일단 이제 원효띠라는 이 사람이 6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천억을 일단은 벌었다고 하는데 전설적인 투자자 원효띠 매매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제가 설명을 오늘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뉴스보다는 이제 차트 위주로 매매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정보나 뭐 호재 등을 이제 취득할 방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원효띠는 이제 시장 데이터 뉴스는 깊게 참고하지 않고 차트 위주로 매매한다고 하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너무나도 이제 옛날에 나왔던 매매법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나스닥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죠. 시장의 데이터를 참고하는 것도 요즘에는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미국 뭐 소비자 물가지수나 금리 발표 같은 이제 굵직한 이제 중요 일정 발표 이후에 이제 짧게 치고 빠지는 스타일인데 그때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일단 먼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이 FOMC 이제 금리 발표 날 매매를 한 영상인데 보시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 뭐 이제 7,000불, 6,000불 계속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제 발표하는 순간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거립니다. 매매했을 때 당시 영상인데 보시게 되면은 금리 발표를 하기 전에 일단 이때 유동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럴 때 일단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자리에서 잡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위아래 큰 무빙이 나오고 더 빠졌을 때 여기서 매매를 잡게 돼서 순식간에 뭐 10,000불, 15,000불 이렇게 쭉쭉 올라가죠. 25,000불 고돈 익절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단타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좋을 때는 이렇게 순식간에 엄청나게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되는 경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크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초단타로 먹고 빠지는 식의 매매를 선호합니다. 원효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 보통 투자자들이 호재나 악재 같은 이슈로 상황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세가 강하게 트기 시작하면은 어떤 악재가 나와도 뚫고 상승해 버린다든가 하락 추세가 너무 강하다면은 호재가 호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는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며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형님처럼 이제 돈을 버실 수가 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말 돈을 잃어보면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 표를 보여드릴 건데 이제 손실이 몇 프로 났을 때 복구에 필요한 수익률인데 뭐 3%대까지는 괜찮죠. 5%대까지만 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10% 이상 이제 넘어갔을 때 복구하기가 점점 빡세지는데 50% 손실일 때는 이제 2배를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팔고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를 드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매매를 할 때 이제 시드 일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할 때 이제 풀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방향을 맞춘다면 큰 수익을 주겠지만 방향이 틀려버리면 청산을 당하거나 큰 손실로 이어지고 복구를 하려면 몇 배를 더 노력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매매는 꼭 시드의 일부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원효띠 같은 경우도 이제 작은 시드일 때 레버리지를 풀로 당기지 않고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면서 경험을 쌓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트레이딩을 잘하는 방법은 경험을 쌓는 거, 돈을 잃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돈을 왜 잃었는지 대한 거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지 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고 잃어도 보고 벌어도 보고 계속 이제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시청자 참여해서 투자 내역을 제가 점검을 해드렸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뭐 사놓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보시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마이너스율이 굉장히 높죠. 뭐 50% 넘는 것들도 많고
많고 이런 경우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종목이 메이저 종목인지 일반 종목인지 이런 것도 선별하는 능력도 있으셔야 되고 또 지금 흐름에 맞는 내가 코인을 사고 있는지 이것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이 컸을 때는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요띠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평균 0.87% 수익을 3년 동안 냈다고 하는데 0.87%가 정말 작지만 시장에서는 최대한 오래 살아남으면서 청산당하지 않고 복리 효과로 조금씩 시드를 불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은 청산도 많이 당해보고 본인이 뭐 고래버리지도 써보고 해봐야지 깨달아서 뭐든지 해봐야지 나중에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항상 꼭 참고를 하시고 한 번씩 이제 시드가 너무 적어가지고 레버리지를 올리는 분들이 계신데 시드를 보지 마시고 수익률로 보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1일차부터 10일차가 있는데 원금이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조금씩 불려 나간다는 가정하에 요거를 여러분들도 직접 이제 메모를 하십시오. 하루에 내가 수익을 얼마나 냈고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항상 이 바닥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만 원을 가지고 1%씩 벌면은 좀 힘이 빠지죠. 그렇지만 이걸 매일매일 한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실력이 늘어납니다. 오늘은 내가 이렇게 시장에 뛰어들었고 얼마를 익절했고 얼마를 손절했고 그게 데이터가 쌓여서 여러분들께 돼서 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드는 실력을 키운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저는 분할수를 최대한 많이 늘리라고 그래요. 실력이 늘었을 때 분할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또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멘탈이 털린 상태에서 계속 들어가게 되면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드가 커지게 되면은 손실 금액도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손실 금액이 1000단위, 억 단위가 찍히기 시작하면은 사실 손절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이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마진 거래는 이제 방향이 틀리면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못하면은 결국 청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멘탈을 잡으시고 칼같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제 원효띠 같은 경우도 손절을 칼같이 하면서 투자는 이제 시드 전체 시드 대비 20% 내외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시드가 커짐에 따라 승률에 더 신경 쓰는 매매를 추천을 한다고 하고 시드를 조금만 사용하는 이유는 리스크 관리.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방향이 틀리면 빠르게 인정하고 손절을 이제 칼같이 하죠. 그래서 남은 시드를 이제 적절히 또 물을 타서 탈출을 하는데 자료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또 CPI 지수에도 발표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포지션을 잡고 위에 이제 스탑 리밋을 걸어두는 상황입니다. 쭉쭉쭉쭉 빠지죠. 저도 이제 방향이 이제 틀리면 빠르게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칼같이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틀릴 것 같다. 그러면 일단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뭐 1시간 봉, 4시간 봉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는데 이렇게 잘라낼 때 또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고 물을 타서 또 탈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입었죠. 한 이제 9억 정도 손실 입었었는데 마이너스 9억까지 갔다가 물을 적절히 타가지고 이렇게 익절을 했는데 요건 이제 2천만 원 정도로 이제 익절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손절을 하지 않은 경우는 선물 거래는 무조건 청산입니다. 원효띠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포지션 2주 이상 들고 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래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고 저도 이제 포지션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면서 단타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데 포지션 짧게 잡는 이유가 현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큰 틀 방향 안에서 매매를 하면 되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도 화면에 보시다시피 뭐 하루에도 여러 번 계속 위아래 이렇게 무빙이 바뀝니다. 이렇게 쭉 올랐다가 이거 또 쭉 빠져요. 여기에서 이제 사고 팔고를 잘 못하시면 기회비용을 잃어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요도 보면은 31,500불 찍었다가 다시 지금 37,100불입니다. 계속 여기서 올라갈 줄 알고 여기서 또 롱타 하면은 또 문제가 되겠죠. 이럴 때는 제가 앞전에 올려드린 이제 차트 교육 영상을 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조 지표는 이제 보조 지표일 뿐 거래량만 차트만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하모니 패턴이나 뭐 복잡한 패턴,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는 매매에 전혀 참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차트를 정말 많이 봤다고 하고 저도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 지표만 사용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와 RSI 정도만 보면서 매매를 하고 거래량과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도 이론상으로 이제 승률 높은 매매법이지만 한 번씩 이제 상단을 찢으면서 상승을 한다든가 하락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박스권에서 활용하기 좋지만 그 외에는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RSI 같은 경우에도 과매도 과매수 구간의 평균적인 매매 활용법이 있지만 강한 추세를 타고 있는 경우에는 과매수 구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보조 지표는
적당히 참고만 하시고 차트와 거래량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보통 매매를 할 때 바이낸스에서 거래량을 확인을 하는데, 바이낸스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마켓을 누르게 되면은 그날 하루의 거래량이 나오게 됩니다. 요걸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원효띠는 이제 행보 구간에서 매매를 치는 편이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는 곳에서 포진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저도 행보 구간 유동성이 적을 때는 굳이 매매를 하지 않고 유동성이 풍부할 때만 포지션을 잡는 편입니다.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과 달리 24시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확신이 없는 자리에서 급하게 포지션에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켜본 후 확신 있는 자리에서 포지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매매는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내 시드는 그대로죠. 하지만 이제 급하게 잡은 포지션이 손실로 난다면 오히려 시드는 줄어듭니다. 대응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올바른 포지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언제나 기회가 있으니 천천히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자, 손절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더 내려갔을 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서 더 낮은 금액에 손절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전에 비트가 하락장에 왔을 때 도지를 12억을 잘라냈습니다. 제가 111원에 잘라냈습니다. 이걸 안 잘라냈으면은 65원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서 더 낮은 금액에 손절을 하게 되겠죠. 왜냐? 여기서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거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또 시드를 더 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종목이 오르고, 그래서 그 기회 비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매물을, 오늘 영상을 보시고 꼭 매물을 하시기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효띠는 메이저 코인 중심으로 매매하고 알트 코인은 이제 유형으로 즐긴다고 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코인을 믿지 말라고. 제가 메이저 코인으로 거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김치 코인은 국내에서만 거래량이 발생돼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매매를 합니다. 특정 누군가가 세력이 장난질을 할 수가 있죠. 메이저의 경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차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박스권 안에서 제가 올려드린 차트 교육 영상을 보신다면 매매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코인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장난질이 메이저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제가 메이저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김치코인이 유혹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코인도 안 오르는데 갑자기 다른 코인이 20% 30% 올라가는 거 보면 눈이 돌아가죠. 여러분들께서 그런 매매를 하시게 되면 결국에 시드는 100만 원으로 시작하셨다면 결국에는 10만 원 아래로 수렴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원효띠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아봤는데, 매매를 하는데 손실만 나고 잘못된 방법으로 매매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매매를 하셨는지 돌아보시면서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이는 사람들만 믿고 계좌를 까지 않고 그런 분들은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장에서 다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승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수띠입니다. 요 근래에 업비트만 보셔도 일명 잡코인이라 그러죠. 잡코인들이 정말 오르고 내리고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단타 칠 코인과 매수할 만한 코인을 찾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코인의 기본적인 정보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관심이 가는 코인이 생겼다면은 이제 구글에다가 코인마켓캡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 코인의 시가총액, 유통량 등 코인 정보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시가총액과 유통량 정도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시총과 유통량을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시총이, 잡코인의 경우는 시총이 가벼울수록 세력들이 장난질하기가 정말 편하죠. 그리고 업비트에서 근래 올랐던 종목들이 대부분 업비트 내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종목들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 코인마켓캡에 지금 접속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인마켓캡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근래 하이파이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일단 아크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업비트에서 95% 정도 거래량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코인마켓캡에서 검색을 하셔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업비트 내에서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일명 거의 뭐 사실 김치코인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코인들 특성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씩 윗꼬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일봉상으로 윗꼬리가 언제 치고 내려와서 수렴을 어느 정도 했냐. 보면은 7월 15일 날 치고 거의 한 2달간 이제 수렴을 하다가 현재 메타 자체가 잡코인 메타가 왔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 펌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이제 잡코인의 경우는 이렇게 불기둥 때 타시게 되면은 거의 손실 입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두 번째 이제 급등하는 코인을 이제 피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코인이 올라갈지는 그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가스나 온톨로지, 스트라티스 이런 코인들 보시게 되면은 뭐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한번 이렇게 윗꼬리가 남겨진 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현재는 또 윗꼬리가 현재 발생이 안 됐죠.
그러면은 요런 경우는 살짝 거래량이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고, 다른 잡코인들이 이제 순환 펌핑이 돌 때 메이저가 아닌 이상은 도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뭐 소액으로 조금 담는다든지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정말 작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걸 보시게 되면은 뭐 크게 거래량이 없다가 서서히 다지면서 올리다가 9월 9일 저점 대비 뭐 한 40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400% 올리고 이렇게 여기서 한 방에 다 빼버리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장난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인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종목들 보면은 요 구간에서 눈치가 빨라서 좀 단타 몇 번 치고 수익 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계속 나름대로 단타 치는 계속 가네 50% 60% 계속 가네 다음날 또 가네 이래서 나름대로 단타 치다가 마지막에 이 구간에 콱 물려서 물을 타고 이런데, 이런 경우는 많이 저점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미리 손절을 하지 못한다면은 여기 갇혀서 제가 평단이 1,900원인데 올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점 대비 많이 올랐던 이런 작전 코인의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본인이 이제 단타를 몇 번 운 좋아서 먹었다 그러면은 다음 종목 이제 잡코인 메타가 죽기 전까지는 다음 종목을 보시는 게 조금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계속 매수벽이나 매도벽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 봇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모으는 겁니다. 좀 딥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좀 블랙리스트에 제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치껏 잘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메이저 코인은 거래량이 발생이 된 이후에 눌림 구간에서 들어간다면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갑자기 펌핑을 줬다가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래량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시게 되면 현재 거래량 1등이 이제 덤 프로토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상장 폐지죠. 이런 종목은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될 종목이 거래량이 올라왔다고 들어가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상패 빔을 먹으러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제끼시고, 얘도 리프리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뭐 차트가 거의 흡사하죠. 이제 거래량이 받쳐지는 종목들은 1차적으로 한번 눌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어떤 코인이 어떻게 가고 안 갈지는 전혀 예상을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확률적으로 거래량이 실린 종목은 눌림 구간에 들어가면은 다른 코인에 비해서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여러분들께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인 옆에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적은 코인은 사지도 팔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거래대금 제일 낮은 거로 보여드릴게요. 비트토렌트라고 있는데 이 친구는 미래의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뭐 얘는 엄청납니다. 뭐 움직임이 없어요 사실. 근데 매수벽이나 매도벽 이렇게 또 많이 깔려 있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성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거래량이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이제 거래량이 없다가도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붙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승만 기대하고 미리 매수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기회비용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어떤 코인이 오르는지 거래 대금이 한 1,000억 이상 넘는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보통 1시간 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눌림 구간을 이렇게 좀 더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하락장에 이제 매매를 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도박을 못 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코인들도 사고 팔고 하는데, 이런 잡코인들의 특성, 아까 코인마켓캡에서 검색을 했을 때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크게 올랐다가 크게 내려가는 경우가 한 9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미리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났다면은 뭐 나름대로 단타 몇 번 쳐서 수익 내서 마무리를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굳이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싶다면은 거래량이 활발한 코인을 매수를 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거래량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상에서 이제 볼륨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볼륨 확인하기. 그 대표적인 예로 하이파이로 설명을 드릴 텐데, 최근에 하이파이가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거래량이 1차적으로 한번 폭발하고 여기서는 다지면서 올라오다가 또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한번 꺾이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때 물론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죠. 이때가 아마 거래 대금이 1조가 넘었을 겁니다. 거래량이 많은데도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고 저항을 받았기 때문인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를 부탁드리고, 볼륨을 볼 때 이제 최근 캔들과 이제 볼륨을 보셔야 하는데, 거래량이 터질 때 해당 코인이 얼마까지 올랐는지, 다음 거래량이 터질 때는 또 어디까지 오르는지 확인을 하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고점을 3,600원 가까이 갔었는데
그 다음에서 이제 눌림 구간에서 올라갈 때 그거를 이제 전고를 뚫지 못하고 여기에서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게 나오게 되면서 물량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반등을 못하고 계단식으로 흘러내린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저점 대비 세력들이 물량을 많이 모아서 다지면서 계속 던졌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코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빨래질을 시작했다, 그래서 내 평단이 얼만데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거는 정말 기도만이 답입니다. 세력이 한 번 더 볼륨이 많았기 때문에 장난질을 칠 수도 있고,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종목 한 98%가 빨래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에서 이만큼 물량을 던지고 다음날에 바로 올리면은 세력들이 손실일까요? 손실이 아닐까요? 그럼 얘네들이 다 탈출하려고 하겠죠. 이게 계속 계단식으로 내려갔다가 여러분들이 지쳐서 다른 코인이 올라가는 거 눈 돌아서 볼 때쯤 걔들이 또 물량을 모았다고 천천히 또 나중에 올리는 게 이게 코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소에 차트를 자주 보면서 이제 눈에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양한 시간봉으로 많은 차트를 보면서 차트를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코인은 이제 종류가 다양하고 코인마다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매매할 게 아니라면 이제 다양한 코인을 눈에 익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꼭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차트만 눈에 익히시는 게 추후 매매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쌍바닥 뭐 헤드앤숄더 같은 차트 패턴만 외우려고 하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적용하기 어려운데, 실제 차트에서 해당 패턴을 찾으면은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커플링 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비트 형제라고 하죠.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뭐 BK, 비골, SV, 그리고 이캐시 요렇게 형제같이 같이 오르는 종목이 있고, 뭐 가스가 오르면은 온톨로지 가스가 뭐 같이 오른다든가, 디센트럴랜드가 오르면은 샌드박스도 같이 오른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터뷰 진행하시는데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니? 왜 이렇게 웃기지? 너무 바쁘게 지냈지. 다들 근데 진짜 오랜만에 내가 이렇게 인터뷰 영상으로 찾아보는 것 같네. 이런 것도 많이 찍어야 되는데 못해서 미안해 얘들아.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소식이신지. 뭐 좋은 소식 맞지. 일단은 제가 이제 비트겟 트레이딩 대회 전체에서 이제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트로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비트겟에서 전체 개인전 이제 선수들이 참가했는데 진짜 선수가 1등을 해버렸지. 이렇게 글로벌 1위를 하셨는데 소감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그래도 이렇게 1등을 해서 이제 본사에서 트로피까지 보내주니까 일단 기분은 굉장히 좋지. 왜냐면 일단 뭐 사람들이 다 라이브로 지켜봤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뿅 하고 나타나서 나 1등 했어요가 아니니까. 그럼 이 1등을 하기까지 좀 방법이 궁금한데 어떻게 1등을 하셨을까요? 일단 대회를 내가 이제 열리자마자 만약 참석을 했으면 좀 더 수익이 극대화가 많이 돼서 좀 갭차가 많이 컸을 건데, 일단 나도 뒤늦게 참가를 했는데도 일단 1등을 했는데, 오늘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나는 이제 매매 노하우가 전형적인 정말 프로 단타꾼이지만 그래도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항상 체크를 하는데, 농성이 공급이 됐을 때 단타 위주의 매매를 하는데, 일단 지표 설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RSI랑 볼륨, 볼린저 밴드 요거 세 개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가 뭐냐면은, 자, 1분봉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볼린저 밴드 선을 이제 뚫는 구간이 있잖아. 이렇게 뚫을 때는 이게 좀 더 하방의 압력이 강하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게 반대로 또 돌파 매매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단타를 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뚫을 때 이 자리에서 또 숏을 잡고, 여기 또 볼린저 밴드 하단에 또 걸쳐져 있잖아. 이렇게 걸쳐져 있으면 여기서 또 이제 롱을 잡는 거야. 여기서 숏을 잡고 이렇게 롱을 잡고, 이 짧은 구간 안에서 계속 내가 단타를 치거든. 이렇게 지나간 차트를 보게 되면은 거의 하방에서는 올라오고 또 찍으면은 살짝 눌리고 이런 경향이 되게 있거든. 근데 이게 한 번씩 뚫을 때가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지. 그럴 때는 나만의 이제 매매 원칙이나 이제 물타기라든지 뭐 손절이라든지 이런 거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야.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찢으면서 이렇게 길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랑, 그럴 때 이제 내가 숏을 잡았는데 더 찍고 올라갈 때 물을 타는 기준 아니면 손절을 하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질문이 되게 좋은데, 일단 내가 단타를 치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해서 나는 일단 차트를 먼저 보고 파악을 하거든. 자, 1시간 봉을 보게 되면은 고점 라인 이렇게 찍은 구간이 이렇게 보이잖아. 이 안에서 이제 내려간 이 박스권 구간이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지금 이게 박스권 구간이야. 내가 이 구간에서 계속 단타를 쳤었잖아. 단타를 치고 이걸 뚫을 때가 있어. 이럴 때 내가 이번에는 비트가 올라가는 힘이 되게 좋겠다라고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이 자리에서 이제 돌파 슈팅
이제 추격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 만약에 내가 물렸어.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숏을 잡았다. 그럼 숏을 잡았는데 이게 돌파를 한번 했어. 그럼 이게 비트가 현재 시장에 큰 악재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가깝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금액이 얼마든 간에 잘라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라내지 않고 계속 물을 타거든. 차트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진 거래가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방향도 모르고 무지성으로 물을 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국제 팬레터가 오거든. 청산이라고. 조심해야지. 정말 투자라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지 이 바닥에서 돈을 벌 수 있고 그리고 매도 버튼을 잘 눌러야 된다. 익절이든 손절이든 간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무조건 손실은 날 수밖에 없어. 방향이 틀어졌을 때는. 그래서 진짜 물을 타더라도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 그게 리스크 관리야.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돈을 지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해. 많은 투자자분들이 차트를 분석하고 추세선을 긋고 시나리오를 쓰는 걸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시적으로 보는 것도 맞긴 맞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차트에 이 뭐 줄 긋고 이런 거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 물론 이제 장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제 철저히 이제 단타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때 시장의 변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나는 전체적인 흐름을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편이거든. 그래서 일단 뭐 장투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줄 긋는 분들 중에 나는 솔직히 맞춘 사람 잘 못 봤어. 너 나중에 되면은 제 판단이 틀렸네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계좌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제 미국 시장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미국 우리가 경제들을 정말 많이 보잖아. 그래서 발표되는 것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마진 거래를 하실 때 비트코인으로만 주로 하시잖아요. 알트들은 하지 않으시고 그럼 그 이유랑 그 이제 배율은 어느 정도로 하시는지. 나는 이제 비트만 하는 이유가 비트가 그나마 가장 안정성이 있고 알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제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잖아. 거의 그 도박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방송할 때도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알트로 마진 거래 하는 애들 결국에 한번 돈 벌었는 거 결국엔 그거 나중에 다 0 되거든. 근데 자기들이 이제 그 운빨로 몇 번 먹었는 게 그 운빨이 다음에도 통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알트로 마진 거래 하다가 결국에는 제로에 수렴한다. 이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비트로만 매매를 하고 배율은 최대 10배까지만 쓰거든.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이제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 약간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실 때 좀 욕심을 내셔서 레버리지를 좀 올린다든지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레버리지를 올린다기보다는 레버리지는 거의 10배로 고정으로 쓰고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좀 더 비트 개수를 많이 이렇게 추가를 하는 편이지. 지금같이 이제 비트코인 한 250개 정도 잡았거든. 이게 마이너스 20만 불 찍고 온 거거든. 근데 오늘 장중에 한 14만 불까지 갔었는데 현재 이제 8만 5천 불 정도 수익 내고 있는데 한 1억 몇천 정도 되겠지. 그런 어느 정도 확신도 있지 매매를 할 때. 사람들이 마진 거래를 하면서 쉽게 청산을 당하고 결국엔 이제 졸업까지 되는 실패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거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레버리지 적게 했다가 근데 하다 보니까 돈이 오르는 속도가 얼마 안 돼서 본인들이 재미없다고 느끼고 배율을 계속 올려. 배율을 계속 올리다가 결국에는 고배율을 쓰다가 다 청산을 당하는 거거든. 자, 사람들이 그럼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형님은 돈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냐고. 똑같아. 나도 내가 가진 시드 안에서 10%든 20%든 30%든 돈을 넣어서 그만큼 분배를 해서 이걸 복리로 조금씩 불려 나가는 건데 여러분들도 뭐 1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하든 그 안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번다고 생각을 해야지. 왜냐면 매일 또 벌 수가 없거든. 오늘 매매가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렇게 조금씩 벌어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방에 벌려고 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본인이 여태까지 돈을 많이 잃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본인이 잃었던 돈을 한 방에 복구하기 위해서 계속 레버리지를 올리고 무리하게 매매하고 그럼 결국에는 빵이지.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매매 방법을 고치지 않으면은 이 바닥에서 돈 절대 못 번다. 마진 거래를 하지 않는 현물로만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마진 거래를 추천을 해주나요? 추천한다기보다는 나는 일단 투자라는 모든 상품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 그래서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본인한테 또 맞는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일단 현물 하는데 본인이 고점에 잘 물린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 오시면 그 자리에서 쫓치면은 본인이 매매 반대로 가는 거니까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선물 거래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만큼 그만큼 리스크가 따르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해서 또 돈도 날려봐야 돼. 추천한다기보다는 뭐든지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교수 전쟁이는 현물 진짜 잘하는데 왜 현물 안 하냐? 왜 마진 거래만 하냐? 현물은 대체 언제 매수 들어갈 거냐라는 질문이 많은데 현물은 언제쯤 들어가실 생각이세요?
일단 현물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급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 현물 같은 시드를 되게 크게 운용을 하잖아.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성이 이제 굉장히 활발한데 아마 최근에 현물 하시는 분들 느꼈을 거예요. 이거 21년도 불장이랑 지금 느낌이 굉장히 다른데 왜 이게 지금 안 가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 텐데 그때 이제 비트코인 상승했을 때 느낌과 지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제 전고점 대비 한번 꺾였잖아. 꺾이고 나서 알트들이 대부분 70%, 80%, 90%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 어느 정도 올려오려면은 비트가 조금 더 올라와줘야 되고 도미넌스도 좀 떨어져야지 이 알트한테 좀 분배가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래도 알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이제 비트코인에 좀 집중을 해서 좀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지금 비트가 3만 불인데 아마 3만 3천 불 넘어가고 4천 불 넘어가면 알트코인들도 좀 펌핑이 올 것 같은데 아마 그때 이제 내가 원하는 유동성이 있으면은 그때 또 들어가서 단타를 난 또 칠 예정이거든. 내가 밤 10시에 라이브 방송을 평일에 하잖아.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내가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아. 그때 그 시절처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뭐 이번에 또 대회를 해서 이렇게 트로피를 받았지만 여기 사무실에 트로피를 한 10개 정도 채워보려고. 그리고 이제 마진 거래에 대해서 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비트코인 이제 교육방 내가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 여기 안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상단에 폼 접수해 주시면은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투자판에서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이상 인터뷰는 여기서. Cause I've been living life right like I could just die any minute. Going for a ride down the side, PCH country limit.